가끔은요, 트랙 밖에서 벌어지는 일이 랩타임보다 더 많은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올해 초 방향을 다시 잡으려 했던 메르세데스. 그 팀이 이제 또다시 혼란 속에 빠졌어요. 차는 더 나빠졌고 조지 러셀은 인내심을 잃었고, 그리고 그 이면에선 아직 실력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안토넬리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도 있는 계약 이야기가 오가고 있어요. 진심으로 말해서요, 하이브리드 시대의 최강팀조차 자기 결정에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건, 이건 기술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위기라는 뜻이겠죠. 출처는 모두 영상 설명란에 정리되어 있어요. 이런 이야기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이제 시작해볼까요? 모든 위기가 리타이어에서 시작되는 건 아니에요. 가끔은 침묵에서 시작되죠. 반응 없는 차, 무전을 해도 할 말이 없는 두 드라이버. 이번 벨기에에서 바로 그런 장면이 나왔어요. 시즌 초반까지만 해도 숨통을 트는 듯 했던 메르세데스. 그 팀이 이번엔 완전히 무너졌어요. 속도도 없었고 해답도 없었죠. 그리고 결국 결정이 내려졌어요. 브레클리에서 긴급 회의, 엔지니어, 기술자, 드라이버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여 6월부터 끊임없이 따라다니던 질문을 마주했죠. 이 차, 도대체 왜 이러는 거지? 앤드류 쇼블린의 말에 따르면 이번엔 플렉서블 윙 지침 때문만은 아니래요. 문제는 훨씬 더 깊은 데 있었어요. 최근 업데이트는 W16을 발전시키지 못했어요. 오히려 차를 더 불안정하게 만들었고, 리어 밸런스는 무너졌고, 세팅도 예민해졌고, 앞으로 나가야 할 발걸음이 또다시 휘청거렸어요. 이제 메르세데스는 업데이트를 되돌리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에요. 예전에 레드불이 했던 것처럼요. 근데 진짜 눈에 띄는 건요, 이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2022년 그라운드 이펙트 규정이 도입된 이후 업데이트 나올 때마다 희망이 생기고 조금 지나면 또 무너지는 패턴. 마이크 엘리엇이 떠나고 쇼블린이 돌아오면 달라질 거라 믿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결과는 그게 아니었어요. 차는 여전히 들쭉날쭉, 팀은 여전히 뭘 바꿔야 효과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예요. 어쩌면 문제는 윙도 아니고 플로어도 아니고 서스펜션도 아닐지 몰라요. 진짜 문제는 메르세데스가 자신의 실수를 바라보는 방식에 있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요, 심지어 공장에서도 이제는 풍동 데이터를 못 믿는 상황이라면 그건 진짜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메르세데스, 차를 바꿔야 할까요? 아니면 결정을 내리는 방식부터 바꿔야 할까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메르세데스가 침묵하던 그 주말, 조지 러셀은 말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말은 꽤 강했죠. 또 한 번 무기력한 레이스가 끝난 뒤 러셀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팀이 차 개발 방향을 잘못 잡았다. 그에 따르면 기술적인 방향 전환은 이미 몇 달 전에 이루어졌고, 그 이후로 상황은 더 나빠졌다는 거예요. 그의 말은 앤드류 쇼블린이 해왔던 말과도 일치했어요. 최근 업데이트들이 차를 더 불안정하게 만들었다는 얘기. 리어는 더 날카로워졌고, 운전은 점점 불편해졌고, 퍼포먼스는 선두권과 점점 멀어졌어요. 러셀은 현대 F1에선 드문 제안을 했어요. 되돌아가기. 업데이트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팀이 잘못된 길을 선택했다는 걸 인정하자는 거죠. 좌절감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꽤 현실적인 판단이기도 해요. 그리고 어쩌면 그 현실적인 판단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계약 움직임과도 연결되어 있을지 몰라요. 영국 언론에 따르면 러셀은 이미 메르세데스와 재계약을 마친 상태라고 해요. 연봉은 약 3천만 유로, 샤를, 르클레르나 랜도 노리스와 비슷한 수준이죠. 계약은 단연 계약 형식으로 알려졌어요. 1년은 보장, 그리고 2027년까지 연장 가능한 구조라고 해요.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새로운 층으로 넘어가요. 만약 페르스타펜이 진짜로 2026년까지 레드불에 남는다면 러셀은 그동안 메르세데스를 이끄는 중심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러셀은 잘 알고 있어요.
공개적으로도 말했죠. 맥스가 시장에 나오면 누구든 자리를 지키기 어렵다. 현실적인 발언이었지만 동시에 전략적인 판단이기도 해요. 러셀은 기대만큼의 조건은 아니더라도 계약에 합의했어요. 지금 자리를 지키면서 미래의 가능성을 노리는 거죠.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2017년은 아직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지 러셀, 메르세데스에서 진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단지 버려지지 않기 위해 위치를 지키고 있는 걸까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교환의 뒷이야기들이 계약과 조항, 2027년을 향한 온갖 추측들로 가득할 때 안드레아 킴이 안토넬리는 훨씬 더 솔직하고 냉정한 현실과 마주하고 있어요. 아직 자기 리듬조차 제대로 못 찾은 드라이버의 현실이요. 이번 스파 주말은 어쩌면 지금까지 중 가장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본선 예선에선 Q1에서 탈락, 그리드 순위는 겨우 18위. 그전엔 스프린트 예선 SQ1에서도 탈락했고 스프린트 레이스에서도 존재감 없이 16위로 마무리했어요. 예선 후 인터뷰에서 안토넬리는 눈에 띄게 지쳐 있었어요. 그리고 감정을 숨기지 않았죠. 유럽 시즌 시작 이후로 차에 대한 신뢰감이 전혀 없어요. 그 기간 동안 오히려 퇴보한 느낌이에요. 지금은 저한테 너무 힘든 시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단순히 숫자만이 아니에요. 안토넬리는 말했어요. 조금이라도 더 밀어붙이려고 하면 차가 전혀 받아주지 않는다고요. 뒤가 날아가고 손에서 빠지고 실수하면 가차없이 벌을 줘요. 그나마 남아있던 자신감마저 무너지는 거죠. 물론 스프린트 포를 잡았던 마이애미나 캐나다에서의 포디움 같은 재능의 순간들은 있었어요. 하지만 유럽 시리즈가 시작된 이후 안토넬리는 분명히 눈에 띄는 하락세에 있어요. 몬트리올을 제외하면 최근 6번의 레이스 중 한 번도 포인트를 따내지 못했어요. 안토넬리 본인도 인정하고 있어요. 지금 메르세데스 W16은 자신의 공격적인 주행 스타일과 맞지 않는다고요. 저는 좀 더 안정적인 세팅이 필요해요. 제 스타일은 조지 러셀보다 좀 더 공격적인 편인데 균형을 맞추기 위해 운전 습관을 바꾸려 노력 중이에요. 근데 쉽지는 않네요. 어쩌면 이게 지금 그가 마주한 가장 큰 딜레마일지도 몰라요. 자신의 본질을 바꿔서라도 지금의 위기를 버텨내야 하는 상황. 아직 완전히 성장하기도 전에 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요. 그런데 그가 방향을 잡으려 애쓰는 사이 메르세데스는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어요. 러셀은 단연 계약을 마쳤고 토토 울프는 2027년 맥스 페르스타펜 영입에 관심이 있다고 직접 밝혔고 안토넬리를 알핀으로 임시 이적시킬 가능성까지 계속 거론되고 있어요. 즉 현재조차도 그에게 확실한 자리는 없고 미래는 벌써 그를 제외한 채 그려지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F1은 원래 신인에게 관대한 무대가 아니에요. 하지만요, 가장 촉망받던 신예마저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할 때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죠. 과연 메르세데스는 지금도 안토넬리를 진심으로 믿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미 플랜 B로 넘어간 걸까요? 여러분은 어떤 조합이 메르세데스에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런 이야기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해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